인플레이션은 내려갔고 GDP는 상승했으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은 모두 허덕이고 있다.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원을 그림. 계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시장의 얼굴이 빠르게 변함. 비트코인이 결전할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 이게 산업의 호재일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의 출금 기계일까? 팜프의 익명 창립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시장이 뒤집혔음. 솔라나는 떠오를 것인가? 아니면 함정에 빠질 것인가? 사용자들이 떠나고 신뢰는 무너지다. 하이퍼리퀴드는 재단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을까? 10억 종의 암호화폐 1,440억 원이 체인에 숨겨졌다. 한국 정부가 체인 상세금 신고 시대를 열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 부의 암호를 마스터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3월 28일 금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의 것이 경제 데이터는 기쁨과 우려가 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 4분기 핵심 PCE 최종값은 2.6%로 예상보다 낮아 인플레이션은 약간 부드러웠고 GDP는 2.4%로 상향 수정되었으며 고용 데이터도 긍정적이어서 경제는 꽤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불확실성과 세금 압력 속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은 상승은커녕 하락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691%였습니다. 미국 주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나스닥은 0.53% 하락했습니다. 게임스톱은 비트코인 등 자산을 구매할 계획을 발표하고 13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며 주가는 22% 폭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 비트코인은 정책과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아 다시 하락하며 8만 5천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현재는 8만 3천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단기 방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것이 경제 데이터와 정책 방향은 여전히 시장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비트코인 풋콜 비율은 옵션 시장에서 매도 매수 심리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시장의 심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1이면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루며 1보다 크면 심리가 보수적이거나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143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옵션이 만기되며 그중 비트코인은 12억 1,70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현재 콜 옵션은 약 4만 5,800개, 풋 옵션은 9만 3,600개이며 풋콜 비율은 0.48로 최대 약점은 8만 5천 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옵션 규모는 21.5억 달러, 최대 약점은 2,400달러로 퓨트콜 비율은 0.39입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8만 5천 달러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가격대는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인젝션 리스크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의 미결제 계약 보유량은 2,490억 달러에서 최고 2,950억 달러로 회복되었으며 단기 상승률은 18.47%에 달합니다. 시장의 감정과 레버리지 비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새로운 다각적인 매수 매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산 데이터에 따르면 8만 5천 달러와 8만 9천 달러는 중요한 가격대이며 각각 4억 6,900달러와 5억 1,200달러의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약간 상승 동력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옵션 만기의 최대 약점인 8만 5천 달러와 주말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거래 정지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은 고위험 구간에 있으며 단기적인 거래는 신중해야 하며 인젝션 및 양방향 청산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SEC 의장 후보자 폴 애킨스가 상원 청문회에 들어서자마자 이건 그냥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암호화폐 권력화에 대한 신뢰 위기였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34쪽 분량의 질의서를 던지며 그가 FTX, 손오천, 트럼프 가족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규제, 정치, 비즈니스와 인맥을 한데 뒤섞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트럼프가 최근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대전환을 하여 마스크와 손을 잡은 일이 민주당과 좌파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긴장이 팽팽해졌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안정코인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 트럼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가 그의 분산 금융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안정코인 USD1을 출시하고 이를 이더리움과 BNB 체인에 배치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그와 마스크 같은 부유한 인물들이 쉽게 대중자산을 조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lon Musk and Donald Trump, our co-presidents, are doing right now is effectively cutting the benefits that people were promised, and they are making people suffer all across this country. It is wrong. 현재 안정코인 시장은 이미 2,38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USDT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더 많은 대기업들이 안정코인 발행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이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럼프 가족이 전장에 뛰어들어 USD1이라는 안정코인을 출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정치와 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배치처럼 보입니다. 기관급 설계와 규제 준수 사고,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USD1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안정코인 시장은 이미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규제 환경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점에서 USD1이 실제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리브라에서 나온 유명인 코인 사건 이후 솔라나의 자금은 갑자기 빠져나가며 체인상의 인기도 급락했습니다. 원래 펌프존fun에 의지하여 시장을 지탱하던 솔라나 생태계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체인상의 화폐 찍어내는 기계로 불리며 유입되는 유동성이 급증했지만 1월에 갑작스럽게 사건에 휘말리고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밈 열풍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펌프존fun은 갑자기 코인 시장의 작은 태양에서 차가운 궁의 후보로 변했습니다. 졸업률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급감하며 결국 솔라나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아마도 내부에서는 이게 제대로 성장시키는 건지 아니면 함정에 빠뜨리는 건지 고민 중일 것입니다. 최근 펌프존fun 창립자 에일론이 이더리움계 팟캐스트 프로그램 Bankless이 출연하여 21분 44초 부분에서 얼굴의 절반이 우연히 노출되며 커뮤니티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빠르게 그의 정면 사진을 찾아냈고 pump.fun 플랫폼에서 동일한 이름의 밈 코인 알론을 발행했습니다. 이 토큰은 가십 효과 덕분에 급격히 인기를 끌며 시가총액이 1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펌프존fun은 급히 해당 코인의 아이콘을 내리고 거래상을 삭제하며 가격이 급락했고 아론은 하루 만에 98% 폭락, 결국 코인 시장의 뜬금없는 폭발 폭락 사건이 되었습니다. That pump fund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one of our industry's most extractive market cycles, leaving behind it a trail of destroyed capital as what started out as a relatively innocent meta of fund speculation turned into structural and systematized extraction into the hands of just a few players. 원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터뷰였지만 뱅클래스 진행자 데이빗가 시작부터 감정이 격해진 방식으로 분위기를 틀어놓으며 순식간에 가치관 대토론으로 변했습니다. 방송팀은 결국 에이론의 얼굴이 나온 부분을 편집하여 방송했으며 이 인터뷰는 원래는 관심이 적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국 체인 커뮤니티를 뒤흔드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솔라나 생태계의 뒷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펌프존fun은 밈코인 열풍의 체인상 화폐 찍어내는 기계였고 솔라나에게 63%의 가스 수익을 제공하며 공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체 AMM을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시세 조작을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5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떠안고 있습니다. 솔라나 랩스도 더 이상 이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뱅클래스의 정상적 비판이 아니라 펌프존fun의 과도한 운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탈중앙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충돌입니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본질을 누구가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충돌입니다.
젤리가 429% 폭등. 금고는 손해를 보고 AMM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하이퍼리퀴드는 아마도 얼어버릴 위험이 있다. 체인상 금지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업비트 거래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청산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밈코인 제일리 코인은 공매도 압박으로 429% 급등하며 하이퍼 리퀴드 보험 창고는 자동으로 청산을 처리하게 되어 한때 1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제일리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는 전 페이스북 제품 부사장인 샘 레신이 팜 플랫폼을 통해 시작한 밈 프로젝트로 실리콘밸리 배경과 강력한 화제성을 자랑합니다. 하이퍼리퀴드는 1월 30일에 영구 계약을 출시했으며 체인상 AMM 모델을 통해 기본 예측 가격을 가져와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지만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메커니즘의 허점이 드러나며 결국 시장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건 발생 후 비트게시 이오인 천우시아는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부족을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천우시아는 하이퍼리퀴드가 젤리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미성숙하고 비윤리적이며 비전문적이라며 이는 FTX와 같은 재앙을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이탈과 플랫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이퍼리퀴드 운영 방식이 KEC 없이 운영되는 해외 CX와 비슷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퍼리퀴드는 검증자 위원회 투표로 젤리 영구 계약을 철회했으며 마크된 주소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의 손실은 하이퍼 재단이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빗겟 CEO 인천후시안의 도덕적 질문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하이퍼리퀴드 커뮤니티는 빠르게 방역하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비트게트가 중앙화 거래소로서 이미 내부 거래, 숨겨진 청산, 백엔드 매칭 등 잠재적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덕적 비판 입장을 의문시하며 하이퍼리퀴드의 핵심 강점이 체인상 투명성과 거래 추적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체인에 기록되어 추적과 검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설수 외에도 이번 사건은 하이퍼리퀴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드러냈습니다. 이 플랫폼은 거래자 포지션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고 보험 창고 설계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플랫폼은 거대한 공매도를 수용하게 되어 손실은 이미 15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가격이 0.15374달러로 계속 상승한다면 손실은 2억 3천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이퍼리퀴드에게 남은 시간과 공간은 시장에서 빠르게 압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었으나 시장과 기술적인 고려로 인해 이 정책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규제 측면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가격 조작 및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원수는 1,559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국민 참여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공공 여론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정책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2,047명의 신고자 중 4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1,440억 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보유액은 약 3,507만 원입니다. 서울시 의원 김혜영은 17.6억 원을 신고해 1위에 올랐습니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종류로는 BTC, ETH, 도개, XRP 등 16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규의 제정은 한국의원 김남국이 FATF 여행 규정이 발효되기 전 약 450만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청산하고 숨겼다는 논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사건은 결국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만든 원인입니다. FSG says this move is designed to prevent exchanges from manipulating market prices by falsely entering assets into the network. Now, crypto exchanges are being forced to reapply to conduct business in South Korea under these stricter guidelines by September 24th. Any exchanges that fail to comply will be forced to shut down.
최근 한국의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지만 오프비트는 드디어 한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2월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업비트는 대규모 KYC 실명 인증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한국금융정보기관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법을 들어 냉각 3개월을 선언하며 신규 사용자의 입금과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신 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업바이트에 대한 처분을 잠정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법원이 확정될 때까지 업비트 신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입금 및 출금 작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고강도인 상황을 반영하며 특히 해외 거래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관련된 배경 속에서 업비트 사건은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향후 규제의 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희천은 X 플랫폼에서 글을 올리며 포브스 표지에 등장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여기며 자신이 암호화폐 분야의 억만장자 선도자로 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물금은 아시아 세션에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3,070 퍼 온스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위험 회피 심리 강화와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 시장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는 X 플랫폼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버몬트주와 함께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관련 서비스가 곧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캄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사해행 몰수자금 주소에서 약 $177만 가치의 이더리움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 BUIDL 펀드는 $19억 돌파했으며 지난 30일 동안 203.63% 상승했습니다. 현재 펀드 보유자 수는 62명, 연간 수익률 APY은 4.55%, 관리 수수료는 0.2%에서 0.5%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